자, 지난 시간에 혈류에 대한 저항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혈관 두 지점 사이의 압력 차이와 혈류량을 통해서 저항을 계산해낼 수 있고, 혈관에서는 이 순환계에서는 말초 저항 단위라고 하는 이러한 단위로서 이 혈관의 저항을 정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ohm의 법칙에 따라서 혈관 저항은 혈류량분의 압력 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말초 저항 단위 PRU라고 하는 단위는 두 지점의 압력 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압력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혈관 내에 있는 혈압이 임의의 양 끝점에 동일하게 100mm 수은주라고 한다면 흐름은 만들어지질 않거든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압력 차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지점 사이 압력 차가 1수은주 밀리미터고, 그리고 혈류량이 1ml/s인 경우에 혈관 저항을 1PRU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의 순환은 이렇게 전신 혈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순환과 폐순환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폐순환과 체순환 혈관 저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혈류량이 나와야 됩니다. 네, 자, 혈류량 또는 혈류 속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혈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정의를 해서 쓰겠습니다. 혈류량은 단위 시간당 어느 정도의 양이 지나가는가, 이 속도의 개념인 거죠.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휴직종의 성인에서 이 총순환기 전체 혈류량은 약 한 5,000ml/min, 분당 한 5리터 정도가 어떤 지점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동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당 심장에서 박출되는 혈액량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총순환계 전체 혈류량은 심박출량이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인이 쉬는 동안에 약 분당 5리터, 5,000ml고, 이거를 이제 초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원래는 6,000이어야 되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100ml/s로 잡고 있습니다. 세컨드. 초당 100ml가 심장에서 박출이 된다. 기억해 두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박출되는 혈액의 양은 한 초당 100cc 정도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혈류량은 이제 동맥에서 나온 만큼 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장은 혈액이 저장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나오고 들어가는 이 혈액량은 분당 100cc 정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압력 차를 알아야 됩니다. 압력 차에 대해 가지고도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순환계 각 부분의 압력을 보시면은 동맥이 이제 박동성으로 이완기에 80, 수축기에 120, 평균으로는 한 100수은주 밀리미터 정도의 혈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0으로 압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장에서 막 뿜어져 나온 혈액 같은 경우에는 100수은주 밀리미터 압력을 갖고 있을 것이고, 정맥의 끝단에 이르게 되게 되면 0에 가까이 되게 됩니다. 압력의 차가 100 정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총 말초 저항은 전체 체순환의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순환에 있어가지고의 혈관의 저항은 100분의 100이 되어서 1PRU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체순환을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폐혈관, 폐순환에서의 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보면, 폐동맥 앞, 폐로 들어가는 동맥에서 압력이 한 1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좌심방 앞, 좌심방은 이제 폐에서의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쪽,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평균적인 혈압이 한 2 정도 되고 순압력 차는 한 1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박출량은 똑같겠죠. 심장으로부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혈액의 양은 초당으로 100cc 정도로 이렇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폐순환에서의 혈관 저항은 0.14, 즉 체순환에서의 한 7분의 1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막 복잡한 식들, 복잡한 내용들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위함이었고, 사실 이 내용도 별로 기억을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체순환과 그다음 폐순환의 두 개의 순환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둘은 압력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압력 차이가 있듯이 체순환에서는 압력 차이가 한 100 정도, 그다음 폐순환에서는 압력 차이가 한 14 정도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폐순환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로 가스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도록 혈액의 흐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체순환 같은 경우는 이 전신을 흐르는 혈관 같은 경우에는 각 조직의 요구량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인 혈압과 혈관의 저항 정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기억이 나시죠? 이 순환 기능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조직의 혈류는 그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조절된다라고 한 이 내용들, 이 기본 원리 세 가지 원칙은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계산법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 몸은 폐순환과 체순환으로 나뉘어지고 전체 체순환의 저항에 비해서 폐순환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한 7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헬스 토픽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